네, 오늘은 뒷번호 1308번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전선,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비엠, 하이드로 리튬 등 다양한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 이수페타시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7% 정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45,350원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래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내일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가능할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이제 진부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만약 이 매수를 하실 거였다라면 어제 오늘 조정에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스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또 HBM의 수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수혜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다가오는 1분기 혹은 이제 상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저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7%로 나왔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셔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4만 원 부근에서 지금 확대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서 5만 원 이상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는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공장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작년보다 나은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는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5만 원까지 세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대한전선은 변영인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에 또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2023년도에 안정적인 수주 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은요.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상승 탄력들을 떨어뜨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최근에 전력기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좀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은 사실 그 유입 효과가 저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좀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 쪽에 1,000억 원대 신규 전력 인프라 어떤 수주 소식을 좀 전해왔었고 1분기 누적 미국향 매출 부분을 약 2,000억 원대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연간 매출, 해외향 연간 매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걸 1분기 안에 일어났던 것은 안정적인 북미 그리고 유럽향 전력 수요 교체에 관련된 수요 대응. 그리고 4,625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금은 전액 시설 투자를 염두해서 조달된 자금이라는 점. 이 점은 단기간에 이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대한전선의 외형 확장 그리고 여기서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여력으로 좀 작용한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도 저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는 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유상증자의 이 발행가액이 7,460원 그래서 현재가 1,720원이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는 것은 전에 이 최고가 16,300원대 형성됐던 일봉 주가의 고가 부분을 좀 염두에 본다면 크게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아직 주가의 반영 여력은 더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것 같다.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성우 기사님께는 에코프로비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오늘 6%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이라도 좀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지금 매도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20만 원대 이하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흐름들,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게 나오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는 살펴보려고 해요. 20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빠졌고 조금 더 하락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좀 추가적으로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6,700원대 마감했고 우리 시청자님은 7,3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도 11%, 굉장히 많은 양 보유하고 있는데 참 하이드로 리튬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리튬 가격 반등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 보유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올 때 좀 종목이 움직이는 특성들은 있어요. 그런데 리튬 가격이 반등 나올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비슷한 단가 또는
그 이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시고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 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리튬과 관련해서 증설 같은 경우가 단행될 때 외부에서 좀 자금을 원활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를 접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가격 반등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한번 튀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뭐 전선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좀 이 중에서 좀 추가했으면 좋을 만한 섹터나 혹시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현재 비중 확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남은 두 종목, 대한전선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오버행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저는 굉장히 높고 사실 이제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과 같은 다른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 LS전선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떤 이제 시장에 큰 관심을 좀 받기에는 다소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한전선이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큰 시세 탄력을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전선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중 7%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 정도까지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이제 성향에 맞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싶으시면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좀 길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내년 성장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김태성 본부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308번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조조의 운수대통 시간이 이어집니다. 내일 시장 전략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